남편은 당신한테서 젊음을 빌린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어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입구를 감싸고 하얀 국화가 빼곡히 놓인 공간. 사람들은 조문을 마치고 나가면서도 수군거렸습니다. 박도윤 원장님,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한미정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 목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56의 나이, 한때는 단정했던 얼굴에 이제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검은 한복의 소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의대생이던 25의 박도윤을 만나 그가 병원을 차리고 원장이 되기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진료복을 다림질했고 밤늦게 돌아오는 그를 위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들 현우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모양처라는 말이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존경받는 의사였고 그녀는 그런 남편을 뒷받침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모범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정의 시선이 맨 앞줄에 고정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31살 정은서,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단정한 올림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언뜻 보면 조문객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앉은 자리는 가족석 바로 옆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은서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건넨 선물이었습니다. 아코야 진주로 만든 부드러운 광택이 도는 목걸이. 박도윤은 그날 저녁 그것을 직접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미정은 그날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다른 여자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아들 현우가 물었습니다. 32살 아버지를 닮아 반듯한 인상의 청년. 그는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미정은 낮게 물었습니다. 저 목걸이 보이니? 네.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은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정은서 앞에 섰습니다. 그 목걸이.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겁니다. 정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 아내는 저예요. 알아요. 정은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다시 상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지워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보다 3년을 함께 일한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미정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아들조차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손바닥을 펴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반지 자국이 남은 손가락,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어진 피부. 나는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미정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이미 그보다 먼저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깨달음이 곧 그녀 인생의 첫 문장이 될 거라는 것을.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미정은 남편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 방은 늘 남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할 때도 문 밖에서 물걸레만 내밀곤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지.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특유의 만년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료 기록, 학회 자료, 명함들. 그녀는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한 크림색 봉투.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겉면에 적힌 글씨 E.S. 정은서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콘서트 티켓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예술이 전당 공연. 그리고 작은 메모지 1장. 은서야, 내가 입은 푸른 드레스. 아직도 눈에 선하네. 다음에도 함께 가자.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미정은 메모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볕이 강물에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푸른 드레스. 그날 남편은 학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늦게 돌아왔고 피곤하다며 곧장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콘서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지. 그날 오후 미정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유산 정리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남편 명의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 있으시군요. 작년에 작성된 것 같은데. 유언장이요? 미정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네. 박도윤 원장님께서 작년 5월에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재단 지분의 일부가 정은서 씨에게 증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15% 정도고요. 미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5%요? 네. 그리고 변호사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이 유언장 작성 당시 증인으로 서명하신 분이 있는데 아드님이신 박현우 씨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제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명란에 직접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걸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고 증인도 있으니까요. 다만,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유언 작성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증여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걸 입증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정 다툼이 될 겁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남편분 명의의 금융 자산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 씨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는지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지금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지금요?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갈게요. 괜찮으시죠?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피하고 싶은 대화를 예감한 것처럼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유언장, 그리고 아들의 침묵. 모든 것이 그녀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그녀를 제외한 채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몰랐던 거구나.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겠어.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지친 표정,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기록자는 내가 될 거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미정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현우가 집에 왔습니다. 한미정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블라우스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탁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자.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현우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미정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정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 이거 내가 서명한 거 맞니? 미정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아버지가 말하지 말래요. 내 아버진 돌아가셨어. 이젠 나한테 말해도 되잖니.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정 비서님을 아꼈어요. 아꼈다고? 네.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병원 일에도 헌신적이었거든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니? 엄마한테는 집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충분하다는 게 뭐니?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3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몰랐잖아요. 그 한마디에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엄마랑 대화하는 게 힘들어 했어요. 맨날 집안일, 돈 이야기만 하니까. 정비서는 달랐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줬고, 같이 웃고, 같이 음악도 듣고, 아버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서. 현우야. 네. 넌 엄마 편이 아니구나.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국그릇, 덜 먹은 반찬들. 그녀는 천천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미정은 내역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특정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정은서 관리비 매월 200만 원. 지난 2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관리했을까요? 병원 업무? 아니면 남편의 마음? 미정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요. 본인 명의로 만드시는 거죠? 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펜을 들고 계좌 이름란에 적었습니다. 한미정 재단 여성자립기금. 직원이 잠시 서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나 봐요.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이름이 참 좋네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재단 설립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여성자립 재단 설립 방법. 화면에는 복잡한 절차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기본 재산 출연, 정관 작성.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보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평생 남편 뒤에서 살아온 여자. 통장 관리도, 법률 서류도, 계약서도 모두 남편이 처리했습니다. 그녀가 할 줄 아는 건 집안일과 아들 뒷바라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30년 동안 가정을 꾸린 사람입니다. 예산을 짜고 사람을 돌보고 위기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게 재단 운영과 뭐가 다를까요? 미정은 다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6의 얼굴, 주름과 흰머리. 한때는 이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늙어간다는 게 쓸모 없어진다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얼굴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야. 그날 미정은 법률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설립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이요. 가능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나는 꽃. 그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미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미정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미정은 병원 재단 이사회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어깨에는 검은색 재킷. 평소 입던 수수한 옷차림과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6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정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도윤의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맨 끝자리에 정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왜 이 자리에?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 지분을 상속받았으니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정은 차분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은서 맞은편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고 박도윤 원장 추모 장학금 명칭 변경입니다. 이사 한 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장님 뜻에 따라 장학금 운영 방침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잠깐요. 미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작년 3월에 쓴 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은서 비서직 해임 검토권 업무 태도 및 재정 유용 의심.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남편 서재에서 찾았어요. 직필 서명도 있고요. 미정은 정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해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죠. 왜일까요? 정은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진 않을 거예요. 미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 관리비 명목으로 송금됐어요. 도대체 뭘 관리한 건가요? 그건 원장님께서 제 생활비를. 생활비요? 미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월급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정식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따로 돈을 받았을까요? 정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 비서님. 네. 당신은 남편을 사랑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 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사랑했어요. 그 대답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묻겠어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 늙어갈 때도, 지루해질 때도. 그게 사랑이에요. 미정은 정은서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당신한테서 젊음을 빌린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어요. 아니에요. 정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아꼈어요. 저랑 있을 때 행복해 하셨어요. 그랬겠죠.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플 때 곁에 있었던 건 당신이 아니에요. 밤마다 깨서 물 떠다 준 건 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 잡아준 것도 저였어요. 정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그녀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 제 거예요.
알아요. 그럼 돌려주세요. 정은서는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풀지 않았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30년의 증표예요. 당신 거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은서는 천천히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정은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진주. 그녀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은 다시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한미정 여성자립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인, 그건 고인의 뜻과 남편 뜻은 존중합니다.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재단은 제가 운영할 겁니다. 남편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하지만 반대하시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도 있으니까요. 미정은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뜻대로 하시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정은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부인, 네. 죄송합니다. 미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요. 정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거리에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짧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박도윤 원장 유족, 여성자립재단 설립 발표.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네. 한미정은 더 이상 사라진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한미정은 새로 문을 연 재단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정 여성자립기금. 그녀는 문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하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사무실 안에는 책상 2개와 의자, 그리고 서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뒤 재단 설립 기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여성단체 관계자 몇 명. 미정은 그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 혼자 시작했지만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의 한자리에서 사라진 여성들, 이름을 잃어버린 여성들.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56년을 살면서 50년은 누군가의 딸이거나 아내였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간담회가 끝난 뒤 한 여성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남편이 바람피웠고 이혼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뒤 미정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정은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은서를 보고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정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부인, 편하게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회복지학 다시 공부하려고요. 그래요? 원래 대학 때 전공이었거든요.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했는데 다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미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서 씨, 네. 다음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인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했어요. 미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도 외로웠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겠죠.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정은서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알아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사세요. 당신 이름으로요. 카페를 나서며 미정은 가슴이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놓아주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 뒤 아들 현우가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현우야, 어쩐 일이니? 미정은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새 책들이 꽂히고 벽에는 재단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응. 작지만 내 공간이야.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미안해요. 무슨 일? 아버지 유언장 일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우야. 네. 넌 아빠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기도 해. 내가 혼란스러웠을 거야. 엄마는 화 안 나세요? 났었지. 미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내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거니까.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미정은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 내 이름으로 사는 거.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요. 현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재단 일 도울 수 있을까요? 법률 자문 같은 거. 미정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고맙지. 엄마. 응? 사랑해요. 미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현우야.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진주 목걸이가 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진주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넌 배신의 상징이 아니야. 미정은 목걸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은 증표야. 그녀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재단 전시관이 생기면 거기에 두려고요. 한 여성이 다시 일어선 이야기의 증표로.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쉽지 않았습니다. 봄은 가도 여름이 오니까요.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오니까요.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거야.
미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56의 여자. 남편을 잃고 배신당하고 존재를 지워졌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한미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난 여자. 한미정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